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먼저 요즘의 부동산 상황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이건 하락이건 보합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 제1장 계절적 요인 반영을 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작년 말이나 올해 초보다 살짝 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는 집 보러 다니는 사람도 늘고 문의 전화도 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길 계절적 요인으로 비수기인 점도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즘의 분위기도 이것과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풀리면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거래도 기존보다는 활기를 띠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또 폭발적인 성장세나 북적거림 요거까지는 아닙니다. 손님들 특징으로는 요즘 손님들 실망하고 돌아가는 매수자 그리고 또 포기하는 매도자 요렇게가 좀 늘었습니다. 요즘의 특징입니다. 일단 실망하는 매수자는 부동산에 돌아다녀 보면서 금매를 잡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실에선 지금 그런 금매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이다 보니까 실망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여름까지 요 정도 기간에는 금매라고 할 수 있는 매물이 사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애용하시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는 올라오지 않은 매물을 올리지 않고 숨겨놓고 파는 매물도 꽤 있었으나 요즘은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는 그런 매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체감상 워낙 부동산 업계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좋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해 놓고 중개할 경우에 경쟁 업체들이 집주인 꼬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을 굉장히 꽁꽁 숨겨 놓고 좋은 걸 팔고 그러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격에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는 매수자가 많아졌다는 게 지금의 어떤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시장에 없다 보니까 쉽게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매도자를 보면 또 어떨까? 포기하는 집주인이 늘었다는데 이거는 집을 파는 걸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빠른 매도 요거를 체념했다 요 정도까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물을 거두기도 하는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매물을 거두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본인의 집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집 구경하는 집으로 전락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이렇게 내놓은 지 한 6개월 이상 넘었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냥 집만 계속 보고 집 보는 사람만 늘어나서 주말에도 집 보여주려고 계속 청소하고 집 보여주고 이제 팔릴까 말까 기대하고 그러고 있겠죠.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또 안 팔리고 실망하고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 집주인들도 이제 슬슬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매물을 싹 그냥 걷어버립니다. 안 판다 이렇게. 그러고서 또 완전히 안 파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린가. 팔긴 파는데 공개적인 데이터에는 빼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꼭 집 살 사람만 집을 보여주고 싶어요. 집을 안 사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구독자님 중에 집을 매도 중이시라면 이런 심정을 공감하시는 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생생한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는 생생정보통에도 6시 내 고향에도 구해줘 홈즈에도 없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부동산 소식은 오직 부동산의 비밀TV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특징 제2장 바로 금매 소진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요즘의 금매는 많이 소진됐습니다. 금매는 종류가 근데 또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 통틀어서 그냥 금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또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쉽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집을 팔거나 아니면 앞으로 집값이 하락될 걸로 예상되거나 해서 선매도하는 그런 금매가 있겠죠. 이런 매물이 확실하게 기존보다는 줄긴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지만 아직 영끌족 매물은 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영끌족 살리기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요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버티기로 연명하면서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의 금매에는 하자에 따른 금매가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넘기다 정말 머리 아픕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외부인은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단합력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층간소음이 유독 심한 아파트거나 위층가의 어떤 층간소음 문제로 나오는 금매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집을 보실 때 층간소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한테 층간소음이 있냐고 이 집 물어보고 뭐 그러시는데 99.9% 층간소음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순금. 그나마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방법은 내가 만약에 10층짜리 집을 봤다 그러면 반드시 위층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 11층에. 그리고 갔더니 11층 집 앞 현관에 뭐 어린이 자전거나 킥보드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 저는 밤 12시에 위층이 절구지를 해서 화들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평생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밥 잘 사주는 누나가 폭발해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위층으로 막 뛰쳐 올라가는 걸 간신히 뜯어 말리다가 나까지 같이 맞아 죽을 뻔한. 그리고 누수 같은 부분도 이거 꼭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는 집 보러 가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천장의 모서리 내 귀퉁이부터 확인을 합니다. 곰팡이가 있는지. 자, 베란다도 여기에 다 포함입니다. 베란다 꼭 중요해요. 여기 물 새는데 굉장히 많고 결로가 심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집을 꼼꼼히 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일단 눈을 45도로 각도로 딱 올려서 천장 모서리부터 봅니다. 신축이라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요즘의 아파트 상황입니다. 뭐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물 잘 나오나 이렇게 물 틀어보고 변기 내리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 경험상 요즘은 수압이 낮은 아파트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주방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 주방에 필터를 설치했는지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칼슘 걱정 끝입니다. 따로 영양제나 멸치를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 20년 넘어가면 녹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동산 사장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녹물 나오는 것 같은 거 절대로 말 안 해줍니다. 스스로 요거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을 팔 때 빨리 팔았던 집주인분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그 집을 잘 팔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청소를 참 잘해뒀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비슷한 가격이라면 깨끗한 집이 조금 더 비싸도 확실히 잘 팔립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부동산에서 이제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 전화 받고 네 당장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후에 올라오라고 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얼른 온 집안 문을 열고 환기부터 시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다른 거 다 열고 환기했는데 현관문 안 열었다 이런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현관문까지 다 열고 아파트 복도 창문까지 열어서 환기 다 시킵니다. 본인은 이거 잘 모르는데 집집마다 정말 고유한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청국장 냄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집안마다 독특한 어떤 채취 냄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싹 빼고 집을 보여주길 추천합니다. 자, 현관문 안 열면 아무리 환기시켜도 도루묵이니까 현관문 필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된 집 요거 의외로 잘 안 팔립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비싼 돈 들여서 헤링본 바닥 타일 깔고 클래식하게 막 거실벽 주방 뭐 다 인테리어 내가 수천만 원 돈 1억 들여서 인테리어 했는데 아 왜 우리 집 안 나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한 거는 내 만족이지 집을 사는 다른 사람 취향과는 전혀 별개라는 점 요거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과한 인테리어는 집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이사한 다음에 돈 들여서 다시 인테리어 해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할 때는 최신 유행하는 인테리어를 했더라고 해도 5년만 지나면 누가 봐도 이거 정말 구형 디자인 됩니다. 집 보러 많이 돌아다니면 이거 금방 눈에 띄어요. 하다못해 주방 조명기구 이것도 2년 3년만 지나면 유행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 은근히 중요한데 어지간하면은 시스템 에어컨 이거 분양 받을 때 입주할 때 그냥 같이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이게 더 비싸다고 해도 이게 더 낫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시스템 에어컨 있고 없고가 전세든 매매든 확실히 집 빠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시세 대비 저렴한 집이 제일 잘 팔리긴 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 특징 제3장 차익 실현이라는 요 네 글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집을 파는 분들의 특징이 뭐 거의 오랫동안 집을 보유했다가 어찌되었건 이제는 시세 차익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쯤이라도 집을 팔려는 분들이 많고 그 중간에는 갭 투자한 분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에서 갭 투자로 넘어가는 비중 요것도 상당합니다. 요즘 동탄이 굉장히 핫하죠. 동탄역 GTX가 개통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순식간에 급부상했고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동탄 부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올 초 대비해서는 대략 한 10% 정도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지금 이미 호재는 선반영 되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의 부동산 상황, 차익, 실현 이 네 글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명시로 가봅니다. 사실상 서울과 붙어 있고 김포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지역이 바로 광명입니다. 아파트 많고 재건축이 줄줄이 있을 지역이라 가격 변화를 유심히 봐야 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일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직동 여기는 뭐냐, 광명역 KTX를 기점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케아도 있고요. 특징은 지난 가격 하락기 때 여기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낙차를 보이다가 이 동네가 부동산 반등기 때 뭐 철산동, 광명동 이런 데 재건축, 재개발 이때 분양할 때 요 기운에 편승해서 은근히 지금은 가격 회복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명시 하면 생각하는 뭐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요 동네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동네입니다.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36평이 최근에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430세대 그리고 2018년 아파트입니다. 이제 슬슬 뭐 2018년 정도면 신축급이라는 타이틀을 뗄 때가 되어 가긴 합니다. 좀 지나면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 이제 10년차 다 돼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10년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파트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은 마이너스 4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지금 현재. 자, 유플래닉 광명 대시양 36평이 최근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1500세대고 202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021년에 15억 2천만 원 찍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2억 7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이번에는 철산동으로 가봅니다. 철산 레미안 자이 33평이 최근에 10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72세대이고 2009년 아파트입니다. 철산동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상대적으로 여기가 비교가 많이 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3억 5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3억 3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24평 요 최근에 여기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798세대 그러니까 미들급 규모고 대단지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 아파트로 신축이라고 여기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7호선 철산역 뭐 역세권 요렇게까지도 보면 되긴 하는데 광명시가 대단지 아니고 미들급 규모의 신축급 아파트가 24평이 10여 가까이까지 올랐던 곳입니다. 30평대 아니고 24평이 그렇습니다. 광명시 24평 12여 지금 여기는 24평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한 6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이 각자 좀 반대의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1억 8,5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명시 하안동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공 7단지 보면은 19평짜리가 최근에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42세대 199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1년에 6억 4,6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7%입니다.
하안동 주공 5단지 아파트 여기가 24평이 4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176세대이고 199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6억 6천만 원, 그리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 4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자, 광명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요게 마이너스 35% 이상 푹푹 하락했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반등한 상황이고, 최저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 요 사이쯤에서 가격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그에 반해서 재건축이 예정된 그런 단지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35% 정도의 가격 하락폭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재건축이 이제 돈 벌기에는 끝난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기에는 여기도 재건축 예정지가 기대감을 안고 수요가 막 몰렸다가 급격하게 그 뒤에 하락을 했고,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했고, 광명시의 다른 신축급 아파트들이 이제 반등을 해서 조금 쫓아올 때 이때 따라오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서 계속 있는 그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그리고 중동발 전쟁, 요걸로 이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당분간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경기도 영끌 쪽의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 큰 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광명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